어제부터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죄 없는 민간인 사상자까지 속출했다고 합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기창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권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사님 직접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대한민국 대사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또 그 남일 같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소회가 어떠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한 상황을 제가 TV나 라디오에서 지켜보면서 또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익숙한 그 거리들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들과 그리고 아주 친절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런 분들이 지금 전쟁의 참화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가슴이 아프지요. 네네. 그런 상황을 계속 그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는데요. 특히나 어제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당국 발표에 따르면 키이우를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최소 14명 사망, 97명 부상자 발생, 이 중에 민간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보다도 공격 수위가 높아진 거죠,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사실 간헐적으로 일어났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매우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총 75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수도 키이우 그리고 서부의 르비우, 동부 하르키우 등지의 민간 시설과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미사일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출근 시간대를 노려서 공격했고요. 또 상징성이 큰 수도 키이우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전쟁이 양국 군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는 전쟁으로 더욱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그 출근 시간에 민간인 대상으로 수도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 비난도 고조될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히나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이다라는 이례적인 인정까지 했는데요. 도대체 크림대교가 푸틴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크림대교는 정말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말이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크림반도가 그 수세기 동안 러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 이제 푸틴 대통령에 의한 크림반도 병합은 러시아의 역사적인 영토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크림대교는 이제 그런 크림반도를 모국 러시아에 연결시켜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더구나 이제 러시아 제정 말기에 니콜라이 2세와 소련 시절에도 크림대교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다리 밑 그 해수면 아래에 그 진흙 모래가 잔뜩 쌓여 있어서 기술적으로 대교를 건설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의지로 이 건실한 이 크림대교는 푸틴 대통령의 큰 이제 업적인 동시에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왜 누가 크림대교를 폭파했느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외신도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비겁한 공격이다 이렇게 당당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기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왜 폭파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림대교 폭발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국이 수행한 작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군에 의한 특수작전일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개월 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림대교 폭발을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크림대교 폭파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전략적 의미도 지니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남부인 헤르손과 자포리자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군대 이제 군인들을 운송하고 보급품과 무기, 탄약 등을 보내는 루트가 크림대교입니다.
그래서 크림대교 폭파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개월 전에 이제 넵튠 미사일 2대로 흑해에서 기한 모스크바호를 객침시킬 때도 네. 자국의 작전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자국의 작전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 아마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보복을 했고요. 수도 키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했고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를 맹비난하면서 복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복수를 감행할 것이다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의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형태의 복수는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첫째, 그런 똑같은 복수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더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둘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에게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인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미국 정부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면 러시아가 미국이 군사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을 이제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네, 대사님 지금 말씀 주셨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당 부분 무기 등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아주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 직후에 현재까지 170억 불이 넘는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요. 이것은 이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약 절반이 미국산입니다. 더구나 금년 8월 말부터 이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큰 성과를 거둔 이유는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라 불리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리고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대공 미사일 같은 그런 고성능 무기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제공한 러시아군의 위치 같은 군사정보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금년 다음 달 11월 8일에 개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미 하원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만약 공화당이 이겨서 다수당이 되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런 의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거 결과를 이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정말 핵 발사가 가능하리라 예측하십니까? 저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토의 완전성이 위협받을 때는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처럼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이제 핵을 사용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절박한 상황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현재 이제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빼앗길 상황에 처하거나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몇 수일 전에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면 최후의 전쟁을 의미한 아마겟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미국은 이제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의 핵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군을 재래식 무기로 초토화시키거나 또는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모두 침몰시키는 그런 방식이 지금 워싱턴에서 거론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줘서 러시아를 타격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디 그 상황까지 안 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